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박 3일간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제주 여행에는 안양과 군포 지역 12개 교회에서 25명이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고등학생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학원가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여러 학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수 학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다 기간이 시키고 학원에 못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좀 가까워지니까 좀 불안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에 함께하자는 건데 난감해진 청와대는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자 일부 시위대들은 상점을 무차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건 다 가져갔으니까 지금 버스 때만 갖고 나오고.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우주 정거장과 도킹할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민간 차원의 우주 여행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건물은 KBS 연구동으로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단체 행동을 자제해달라 방역당국이 간곡히 호소했지만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군포, 안양시에 있는 12개 교회 목사 가족과 신도 25명이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갔고요. 이 중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접촉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호텔 문이 굳게 잠겼고 인적은 또 끊겼습니다. 이 호텔에 머무른 단체 관광객들 중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군포와 안양 지역 교회 12곳 관계자 25명이 제주도를 찾은 건 지난 25일. 2박 3일 동안 렌트카를 이용해 도내 명소들을 돌았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목사 사모 그렇게 목회자들이에요. 제주도를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의 한 교회에선 여행에 참가한 목사 부부가 확진된 데 이어 가족 3명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2학년 손녀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당국은 손녀와 함께 등교했던 학생과 학부모 15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를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11일까지 해놓고 술 보면서 다시 이제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목사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60명이 넘는데 여기에 예배 참석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동료가 은퇴한 걸 기념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은퇴하신 분 있어가지고 위로 겸 갔다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여행을 가족 단위, 소규모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보건당국은 이제 종교시설 내 소모임까지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보건소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 회원인 가천대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이 겹치는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입구에는 가천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별도로 마련돼 오늘 아침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CCC 회원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별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차례로 등교해 사흘간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을 소독하고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200명은 저희가 넓혀서 지금 파악한 숫자고요. 전부 밀접 접촉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CC 관련 첫 확진자는 서울 종로구 CCC 건물에 방문한 28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과 접촉한 3명이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 남성이 다니는 강남구의 한 교회 목사도 감염됐습니다. 이 목사를 통해 신도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가천대 학생 2명까지 현재 8명이 감염된 겁니다. 해당 선교단체는 건물을 소독한 뒤 이번 주 내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이제 집회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규모 모임도 고위험 활동에 속하는지 검토해 지침을 만들겠다며 종교시설 내 소모임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교육열 뜨거운 목동 학원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강생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많은 학원들이 부랴부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목동 학원가에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비롯해 일대 학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휴강 다 들어갔고요. 바로 전화 받고 애들 다 귀가시키고. 고교생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 걱정이 큽니다. 지금 다 비가 조치시키고 학원에 못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좀 이제 가까워지니까 좀 불안해요. 시험 기간에 학원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도 휴원을 계속 권고하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학부모들도 고민이 깊긴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 한 건물에 학원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만일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 사이의 접촉이 이렇게 아무래도 밀집해 있잖아요. 학원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진짜 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얘기도 아이 아빠랑 하고 아이한테도 외출이 어려울 것 같다. 이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내일 하루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교내 시설을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여의도의 한 학원 강사 일가족과 관련된 확진자는 2명이 늘어 총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초중고교 3차 등교가 예정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은 개신교가 선정한 예배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분들에게 현장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시간이라서 이전보다 많은 인파가 대형 교회로 몰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애는 썼지만 불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교회 출입구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입장 전부터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신도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선 거리를 두고 앉게 하는 등 교회 차원에선 방역에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배 인원을 분산해서 드림으로써 밀집해서 많이 참석하는 것이 조금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앞서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하고 신도들의 예배 출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교회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캠페인 참여를 취소했지만 예배 참석 신도는 지난주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나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안 쓴 모습도 보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종교 모임을 꼭 해야 하는지 되묻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냥 뭐 인터넷 강의 하듯이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교인의 80% 이상 출석을 목표로 했던 한교총도 개별 교회나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회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출석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각 교단에 지시를 했고요. 자칫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현관 앞까지 생필품을 날라주는 택배 기사님들, 어느 때보다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물류센터발 감염이 번지면서 쿠팡 배송 기사들 출입을 금지하거나 자제시키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지만 세상 인심 바뀌는 게 순식간이구나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창문 한켠에 쿠팡 직원은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28일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나오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런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기존에는 배송기사가 경비실 안에서 공용 현관 출입증을 받아서 직접 주민들에게 물건을 건넸는데 지금은 무인 택배함에 배달할 물건을 넣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달이 불가피해도 출입증은 경비실 밖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받았었는데 그 바깥에서 이제 받아라 이런 식이에요. 앞쪽 이제 무료 택배함도 있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이거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은 배송기사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을 우려합니다. 전염되면 하나 전염되면 네? 계속 전염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쿠팡 배송 직원의 아파트 경비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주민에게 쿠팡 주문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안내문 사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쿠팡 배송기사들도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송기사 온라인 모임에는 더럽다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주민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등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이나 금지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마스크하고 이제 장갑하고 다 끼시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제 관련해서는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류센터발 감염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러브콜도 겹치면 난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중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서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명할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인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회원국인데 여기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국과 호주, 인도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가르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G7 참여는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기회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난감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며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우군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문 대통령 띄우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분위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에서 자기들의 우호군을 더 많이 적어도 미국 쪽으로 너무 가지 않게. 한국이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지만 선택을 원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조슈아 웡, 중국 정부에 맞서는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채널A가 이 조슈아 웡을 인터뷰했습니다. 1980년 광주보다 더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익이 아닌 인권을 쫓아달라.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일환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발버둥치는 학생을 향해 경찰 서너 명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까지 무차별 연행됩니다. 홍콩 반중 시위의 상징인 조슈아 웡은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의 홍콩을 1980년 한국의 광주와 비교했습니다. And religious leader might be targeted. The situation of Hong Kong after the law being imposed might be even worse than 4 decades ago in Guangzhou. 지난해에는 실제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실망감도 표시했습니다. I'm totally disappointed with the existing Korean government when President from Taiwan, Prime Minister from Japan already issued statement. How come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keeps silence, especially he worked as a human rights lawyer in the previous day. 홍콩의 인권을 짓밟는 중국 정부와 한편에 서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And Korea government should not override business human rights principle with business interests, especial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kay. Do you think it's the only time for Korea to make an announcement about Hong Kong situation? Yes. 조슈아 웡은 오는 4일 테난먼 사태 31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중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Next week, more than 100,000 Hong Kongers will take back to the street again, and we hope to send a clear message.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지금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방화와 파괴로 얼룩졌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이 사람들 분노에 불을 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가리켜 한 말을 들어보면 갈등을 중재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전운마저 감도는 백악관 바로 앞까지 김정환 특파원이 들어갔습니다. 비밀 경호 경찰차를 파손하고 차량 위로 올라선 시위대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폭도로 칭하고 시위대가 백악관 울타리를 넘었다면 사나운 개들과 불길한 무기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란 자극적 비난을 이어가자 We cannot and must not allow a small group of criminals and vandals to wreck our cities. My administration will stop mob violence. 분위기는 더욱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새벽 2시에 저는 백악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장 경찰들과 시위대는 이 진입을 막는 경찰과 백악관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들이 대치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시위대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에 돌을 던져 건물 곳곳을 파괴한 흔적들이 오늘 밤 내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흑인 기자가 생방송 중 체포됐던 CNN 본사로 몰려든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 중 건물 안으로 폭약과 돌을 던지며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 기자는 백악관 시위대에 물세례 봉변을 당했고 채널의 취재진도 시위대에 둘러싸이면서 촬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적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은 마음을 졸이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동양인 혐오가 번지던 와중에 앞서 보신 것처럼 흑인 사망에 분노하는 시위대가 무차별로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된 미네소타주에서 큰 피해를 입은 한인분을 채널A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창문은 박살났고 가게 출입문은 강제로 뜯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인이 폐허로 변한 가게 내부를 찍은 영상입니다. 직원들한테 도망갈 준비해라. 그래서 딱 하고서 그랬더니 우리 쪽에는 이제 문을 탁탁탁 잠그고 불 탁 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큰 나무 가지고 막 이제 창문을 부시죠. 임 씨가 몇 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시위대는 마네킹이 입고 있던 옷들까지 가게 물건을 싹 털어갔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계속 갖다 날르고 뭐 줄지어서 들었다 줄지어서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앞에서 보이는 건 다 가져갔으니까 제 창고까지 들어가서 박스째만 갖고 날르고.
수백 곳에서 동시다발로 약탈과 방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일단은 뭐 이제 손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더 큰 뭐 타겟이나 그런 데서도 계속 신고들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다른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불에 탔습니다. Not just the Twin Cities, but all over, y'all. There's destruction everywhere. See the thick smoke in the air. 폭동 거점인 미니애폴리스에만 3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LA에서는 각종 명품 매장들이 약탈당하는 등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들은 1992년 LA에서 발생했던 폭동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큰 탈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같은 미국이지만 다른 뉴스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건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꿈에 돌진하는 괴짜들인데요. 늘 파격에 도전했던 CEO죠. 일론 머스크가 또 세상을 바꿨습니다. 18년 쉼없이 돌진한 끝에 민간 우주 여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5, 4, 3, 2, 1. 수천 명의 시민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우주선 크루드래건을 실은 로켓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발사 뒤 엔진 분리와 점화가 이루어졌고 우주정거장이 있는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스페이스X의 괴짜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18년 만에 꿈을 이룬 그는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I'm really quite overcome with emotion on this day. It's kind of hard to talk, frankly.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그동안 우주선 개발은 국가기관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도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비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주여행 방식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우주인 2명은 영화 속 히어로를 연상시키는 매끈하고 날렵한 복장의 우주복을 선보였습니다. 스스로 척척 걷는 모습이 과거 큰 헬멧, 기대한 옷으로 뒤뚱뒤뚱 걸었던 우주인들과는 대비됩니다. It's a life-changing process in so many ways to fly into space. It's just overwhelming in some respects. 우주선 조작 역시 과거처럼 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On a deeply personal level, I'm really excited that my son is get a chance to see me.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반쯤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합니다. 최장 넉 달간 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인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 이른바 몰카가 발견됐습니다. 저도 잘 아는 장소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여의도 KBS 사옥에서 불법 촬영 목적으로 설치된 걸로 보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영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나왔다는 직원 연락을 받은 KBS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KBS 연구동은요, 옛날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5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연구동 5층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제작진의 사무실과 연습실이 있습니다. 평소 일반인도 출입 가능한 건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소지품 거치대에서 수거한 이 카메라는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형태의 이어폰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상 전송 기능은 없고 내부 저장 장치에 영상을 기록하는 방식의 기기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신고 내용이나 사항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연구동 입구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오늘에서야 의원회관으로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퇴해야 하는가, 그래도 지켜봐야 하는가, 민주당 내에서도 권리당원과 지도부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윤미향 의원 사무실 앞에 짐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친 다른 의원실과는 달리 21대 국회 시작 이틀 만에 늦장 이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실에 불은 켜져 있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데요. 책상은 텅 비어 있고 오늘 들어간 복사기 등 사무기기는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 정리는 덜 됐지만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등록을 끝내는 등 의정활동 준비는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윤미향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 때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사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권유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두둔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계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밝힐 수 없는 것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해명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책임지고 일한다는데 무슨 일을 할지 걱정된다. 선당 후사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윤 의원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네, 임기를 막 시작한 21대 국회, 요즘 보좌관들이요, 몇 날 며칠 줄 서기로 밤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회기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1호 법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복도를 따라 순번과 함께 의자가 놓여 있고 제일 첫 자리에 누군가 책을 보며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1호 법안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회 의원과가 문을 여는 즉시 법안 제출을 하려고 대기 중인 보좌진입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 차지를 위해 지난 28일 아침 7시부터 장장 4박 5일간 불침번을 서며 밤샘 노숙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1호 법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1호 법안이 돼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 의원의 법안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입니다. 하지만 역대 1호 법안 성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파주에 통일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며 제출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선 김정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법안을 1호로 냈지만 다른 비슷한 법안에 밀려 2년 뒤 폐기됐습니다. 과거 1호 법안 쟁탈을 위해 경쟁했던 미래통합당은 이번 국회부터는 달라지겠다며 줄서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보여주기식 법안 접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일하는 국회란 걸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락야락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드려보겠습니다. 월광 소나타, 이거 베토벤의 대표 작품이죠? 청와대가 오늘 7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 곡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월광은 달빛을 뜻하죠. 네. 정치권에서 달 하면 떠오르는 사람, 문재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수학자 출신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위해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 도달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조용히 추진하던 정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연주한 시점이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와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지 이틀 만이죠. 네. 박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여러 공공기관장으로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를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군요. 그런데 박 전 의원은 지금 그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하고도 인연이 깊잖아요. 김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 전 의원을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권에 영입한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연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청와대 인선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탁현민 전 행정관입니다. 그렇죠.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해 다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 주요 행사를 연출한 여권의 대표적인 행사기획 전문가죠.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벤트에 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는 감정은 혹은 제가 느끼는 판단은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본인이 수차례 해명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절을 사들인 김재준 선임 행정관이 춘추 관장에 임명되는 등 네네. 측근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국회에 177석을 확보한 청와대, 다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측근을 더 가까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명당입니다. 자, 영화 제목이죠? 네, 조선 후기 천하 명당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영화 명당에선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가 천년 만년 지속될 대명당, 그것이 어딘가. 자,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의원 얼굴이 있거든요. 명당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전인 지난 26일이죠. 부모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묘를 조성했다.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받자 과태료를 내고 이장한 건데요. 네. 이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이다 보니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뒤늦게 문제점을 알고 이장한 것이라며 풍수지리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려했다고 해도 자식된 입장에서 또 부모를 좋은데 모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어째 대권주자라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건데 과거에도 많은 대권주자들이 묘를 이장을 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네. 김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대권 도전에 실패한 뒤인 1995년이죠. 부모의 묘를 용인으로 이장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직관이 땅을 소개했는데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명당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2년 뒤 15대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이게 다 통한다면 모두가 묘자리를 옮길 텐데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는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예산에 있던 부친의 묘를 옮겼는데요. 네. 하지만 17대 대선에서도 대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람끼리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공포감은 배달 문화를 확고하게 하는 걸 넘어서요. 로봇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현관까지 물건을 날라주는 시대. 사공성근이 간다 해서 미리 체험해 보시죠. 바퀴 달린 카트 형태를 한 배달 로봇이 바삐 움직입니다. 배달 주문을 받은 음식을 받으려고 자율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영상 정보와 5G 통신망을 연계해 장애물은 피하고 건널목도 알아서 건넙니다. 배달 주문을 접수한 매장 직원은 로봇 안에 빵을 넣어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배달 로봇은 주문자의 위치 정보를 찾아 제가 있는 이곳까지 아주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음식을 이 배달 로봇을 통해 10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움직임은 배달 로봇을 활용한 이른바 언택트 서비스를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접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로봇을 통해서 피해 나갈 수 있겠죠. 배달 가능한 품목도 늘어나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로봇이 택배 배달을 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자 수저와 물을 담은 로봇 쟁반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주문한 파스타와 스테이크가 완성되자 서빙 로봇이 손님 테이블까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이동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음식값도 휴대전화 결제로 치르기 때문에 식당에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종업원이나 계산원의 얼굴을 마주할 일도 없습니다. 서빙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없어 손님이나 직원 간 전파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을 종업원으로 둔 업소만 전국에 10여 곳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음료를 바리스타 로봇이 만듭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주문해줘. 음료가 완성되면 알람을 울려 다른 손님과 마주치지 않고 음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페의 지난 3개월 매출은 코로나 사태 전 같은 기간 대비 15%나 늘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거스르기 힘든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북한에서 식료품을 사려면요, 지금까지는 점원한테 뭘 꺼내달라고 해야 하고요. 이마저도 가족 수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처럼 슈퍼마켓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집어든 여성이 진열대에 놓인 각종 식료품을 마음껏 담습니다. 따끈한 흰쌀밥에 베킹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고른 상품은 계산대에서 점원이 계산해줍니다. 상품을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시죠. 예, 수고하겠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최근 평양 내 모든 소형 상점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점원 뒤에 진열장이 있고 필요한 식료품을 얘기하면 꺼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배급품처럼 가족 숫자에 따라 살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사려면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된장, 간장, 기름들을 비롯한 기초식품들을 사느라고 흥성이는 흐뭇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슈퍼마켓 방식으로 바꾼 건 보여주기 위한 선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평양의 식료품 사정이 좋지 않고 사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북한은 즉각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외 다른 지역은 배급망이 붕괴된 지 오래고 장마당 물가도 급등하는 등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6월 첫날인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 24도로 예상이 되지만 대구 29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계속됩니다. 월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1971년생 일론 머스크, 그의 별명은 괴짜 천재입니다. 책벌레이자 왕따 소년이었던 그는 고향인 남아공을 떠나 미국 명문대 입학을 했지만 이틀 만에 그만둡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는 평가답게요, 그는 불가능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전자결제, 전기차를 히트시키더니 이번엔 민간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마스크로 버티고 있는 답답한 요즘, 하늘을 뚫는 우주선의 모습도 제2의 지구를 화성이라고 믿는 그의 신선한 발상도 시원합니다. 4년 뒤에는 승객 100명을 태우고요, 화성 탐사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이미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괴짜 억만장자의 도전이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